네, 안녕하세요. 바이크로그의 박성용입니다. 네, 차승훈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는데 네. 시국이 워낙 폐렴이 그쵸. 위험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마스크는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요즘 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지금 뭐 사재기까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마트에 가도 고가 제품들은 걸려 네. 있는데 저희 같은 서민들이 이제 네. 구입할 저가들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빨리 신종 코로나와 미세먼지가 잘 해결돼서 돌아오는 봄에는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시장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기 전에 알아야 할 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제가 안정감이 높은 전동 킥보드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안정감이 높은 제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 안정감이라고 하시면 네. 이제 실제로 이용할 때 중심 잡기가 좀 편하고 네, 좀 험지를 지나갈 때 조금 더 떨림이 없이 지나갈 수 있고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퀴가 작은 것보다 바퀴가 큰 게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을 이제 딛고 서 있기 때문에 네, 발판의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는 발판의 사이즈가 큰 게 더 넓은 제품. 네. 넓고 길고 그런 제품들이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네, 요철을 지나갈 때 그 바퀴 쪽에서 이제 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너무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울퉁불퉁한 길도 다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서스펜션이 네. 이제 있거든요. 네, 네, 적용이 돼 있는데 서스펜션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 제품들이 있고 네. 앞바퀴에만 서스펜션이 적용된 제품이 있고 앞바퀴, 뒷바퀴 다 적용이 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서스펜션이 하나도 없는 제품은 이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지겠네요. 충격이 바로 핸들로 올라오고 그렇죠. 네, 모터나 배터리 쪽에 아무래도 좀 그 손상이 갈 수도 충격이 있는 오기 거죠. 때문에 좋진 않죠.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스펜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 산악 자전거에 네. 달려있는 서스펜션만큼의 풍성하거나 안정적인 기능을 해주지 못하고 네. 이제 없는 것보단 있는 제품이 방지턱을 지나갈 때 조금 더 부드럽구나.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바퀴가 크고 넓은 제품이 좋고, 그다음 서스펜션이 앞에와 뒤에 있는지 그 유무와, 그다음 발판이 넓은지 긴지 그거를 좀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고 네. 바퀴가 크고 그 발을 딛는 발판의 사이즈가 넓고 긴 제품이 이용하시기에는 안정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남산타워나 이런 높은 오르막 지역에 직장을 다닌다 했을 때는 네. 모터의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모터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터가 이제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가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싱글 모터는 킥보드 바퀴가 두 개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뒤쪽에 많이 이제 모터가 적용이 되는데 네, 네, 싱글 모터 같은 경우는 모터의 힘이 강하고 배터리가 강해도 언덕 올라가는 데는 좀 구조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네. 구조적인 무리가. 그러니까 신제품 구매해서 바로 이용할 때는 그냥 올라가던 언덕이 이제 이용함에 따라서 배터리 성능이 낮아지면 그 언덕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힘이 네, 부족해서. 근데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모터가 두 개예요. 앞뒤로 다 달린 거죠? 듀얼 앞뒤로 모터는? 있죠. 네. 예, 앞뒤로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싱글이 하나고 듀얼이 두 개지만 두 개 이상의 힘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언덕을 자주 이용하시면 듀얼 모터를 꼭 적용된 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네, 네. 대신에 킥보드 무게는 상당히 무거워져요. 그럼 보통 싱글 모터 제품과 예. 듀얼 모터의 제품의 무게 차이가 각각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품별로 제조사별로 다 다르지만 네,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8인치 작은 제품들은 네. 뭐 10kg 중후반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네, 네. 그 듀얼 같은 경우는 30kg 이상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30kg면은 좀 웬만한 남성분도 좀 들기 힘들긴 하겠네요. 들고 네, 이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이게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평지만 달리는 분들은 싱글 모터만 어차피 구매하셔도 되고 오르막 구간에서만 내가 타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듀얼 모터 무겁더라도 듀얼 모터를 선택을 해야겠네요. 나는 어느
지형이든 킥보드에서 내리지 않겠다. 네. 돈도 있다. 네. 뭐 그런 분들은 듀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대중교통과 오르막과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운동을 하시면 되죠. 체력을 근육을 길러라? 키워서 네. 이제 들고 다니시면 듀얼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체력까지 기르면 세 마리까지. 그렇죠.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을 할 때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실용적인 면을 고려를 해야 되나요?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대중교통을 연계를 한다, 안 한다. 네.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중교통에 일단 같이 동승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킥보드는 이제 폴딩 기능이 있는데 네. 조금 더 작게 접어지고 작게 접어주려고 하면 기본적인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네네.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야 들고 이동하기 편하고. 그럼 보통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가 폴딩은 다 되죠? 보통 시중에 나온 제품들은 폴딩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퀴 사이즈를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8인치 제품들 기본으로 이제 40만 원 초반대, 네. 30만 원 후반대 가격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제품보다 작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가격으로 이제 설명해드리면 20만 원대 중후반 제품들이 있어요. 저렴하긴 하네요, 가격이. 프레임을 카본으로 만들어서 무게도 가벼워요. 네네. 바퀴도 작아서 폴딩했을 때 정말 여성분들도 한 손으로 들고 이제 이동하시기 쉬울 정도로 그러면 출퇴근할 네. 때는 그런 제품이 제일 좋지 않나요? 무게와 가격과 뭐 사이즈를 봤을 때는 아주 좋은데 네.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또 어떤 단점이 있나요? 너무 무게를 경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구성이 너무 약해요. 보통 이제 아담하신 여성분들이 단거리 평지만 네. 잠깐 이용하시는 네. 데는 무리가 없지만 그런 분에게는 네. 최고의 제품인데. 뭐 저희 같이 뭐 무게도 좀 나가고 네. 저희 건장하잖아요. 건장하죠. 네. 네. 건장한 이제 남성분들이 이용하시다가 킥보드가 부러지더라고요. 그게 예. 이 프레임이 부러져요. 네, 프레임이 카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카본 소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본이 우리 고급 자전거에서는 이제 많은 연구를 해서 저 기술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네. 가볍고 강하고 네. 진짜 최상의 카본 소재를 사용하는데 20만 원짜리 킥보드에 들어가는 카본이 그 하중이나 이 무게를 버티거나 충격을 뭐 흡수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비교하자면 출퇴근을 하시는데 대중교통을 연계하신다고 하시면 시중에 나온 이제 8인치 제품들 네. 30만 원대 후반, 40만 원대 초반 제품이 가장 안정적인 이것저것 다 해서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밖에서 네.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속도가 빠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네. 브레이크 성능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게 좀 입문자에게 좋을까요? 브레이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자전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자전거도 그 유아용이나 성인용, 이제 신사용 같은 경우는 뒷바퀴에 드럼 타입의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원리로 킥보드도 드럼 타입의 브레이크를 적용한 제품이 있고 또 디스크, 로터를 적용해서 디스크 타입의 브레이크를 적용한 제품도 있고 재밌는 건 저가 제품은 앞바퀴에는 브레이크가 없고 뒷바퀴에만 뒤에만 달려있는 제품도 있어요? 뒤에만 브레이크가 적용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실제로 제가 이용해 보면 그렇게 뭐 제가 험하게 타보진 않았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위급 상황이란 거 모르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앞뒤 바퀴에 브레이크가 있는 제품이 더 안정적이긴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구매 요령을 좀 듣고 이제 제가 구매할 일만 남았는데요. 근데 온라인을 보니까 온라인이 확실히 더 저렴한 제품이 많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다면. 그게 항상 제품 구매 망설여 비교가 되는 이제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도 뭐 옷을 사더라도 그렇잖아요. 온라인 검색은 지금 필수죠. 그렇죠. 요즘은 온라인 지금은 온라인 검색을 안 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네. 있는데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면 보통 온라인이 저렴하죠.
네. 유통 구조가 이제 적어지니까. 맞아요.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매장 운영비가 들어가요. 가격세도 내야 되고 직원이 있으면 월급도 줘야 되고 네,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온라인보다는 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집 근처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아무래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자주 들려서 점검도 네. 받고 뭐 기본 점검도 이렇게 사장님이랑 또 자주 가면 또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구매 전에 이것저것 전문적인 이제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네. 내가 구매를 할 거니까. 아, 그런 장점이 또 있죠, 오프라인은. 대신에 이제 온라인은 그런 부분은 조금 취약한데 내가 찾는 나한테 맞는 제품을 전문가한테 조언을 좀 얻고 싶다. 네. 직접적으로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오프라인 구매가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 제품이 아닌 중고 제품을 혹시 살 때 구매하는 중고 제품에도 좀 구매하는 요령이 있나요?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혹시 사기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전 예전에 카메라 한번 사기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어떤 걸 구매했는데 어떻게 사기 당했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구입을 옛날에 필름 카메라를 했었는데 이제 작동은 하는데 나중에 이제 현상을 하고 보니까 이제 사진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제가 빛이 이제 샜구나. 아니 곰팡이가 펴 있던 거예요. 이제 오래된 카메라를. 근데 제 잘못도 있는데 일단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킥보드도 만약에 이제 중고 거래하시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보지 않고 이제 믿고 거래하신 거잖아요. 택배로. 네. 그죠? 킥보드도 이제 화물이나 택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고도 믿고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네. 새 제품 기준의 스펙을 내가 알고 그 제품을 중고로 구매했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보통 이제 원래 그 원 주인이 판매자가 한두 번 탄 거예요. 사실 진짜. 네. 솔직히 한두 번 탔는데 보관을 해놓은 거죠. 1년 동안 겨울에 그냥 방치한 거죠. 네. 그 전원을 켜보니까 들어와요. 전원이. 네. 그 동네 타보니까 또 타줘요. 또 잘 운행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해서 이제 솔직히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판매를 해서 보냈어. 근데 구매자가 받았는데 언덕을 올라가니까 이게 방전이 되는 거예요. 언덕에서. 네. 보통 언덕 올라가면 이제 큰 부하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네. 배터리의 소모도 이제 세게 되고 모터도 이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 성능이 이제 확실하게 저하되기 네.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어떤지를.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들은 이제 지역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제 어플들도 이제 네,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지역 직거래 어플을 이용해봤는데 확실히 신뢰가 이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네. 좀 솔직히- 신뢰가 가셨나요 그때? 일단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뭐 같은 동네 지역인데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내가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중고는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는 요령과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구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